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열심히 김치통을 닦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할머니께서 김치 담궈놨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집에 와서 풀다가 국물이 조금 샜어. 근데 할머니께서 어찌나 꽁꽁 싸매주셨던지 다행히 오다가 밖으로는 새어나오진 않았네. 아무튼 할머니 꼼꼼하신 건 알아줘야 해. 아내가 정성스레 김치통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는데요.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고 해도 할머니께서는 김치 담그는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잠시 멍한 상태로 김치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이번에는 특히나 김치가 맛있게 된 거 있지? 당신도 한번 먹어봐. 아내가 김치를 쭉 찢어서는 제 입에 넣어줬어요. 어때? 맛있지? 할머님 김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단 말이야? 그러게, 맛있네. 여보, 고마워. 고맙다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매번 김치 가지고 오는 것도 일일 텐데 할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가지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도 할머니 김치 엄청 좋아하거든? 그리고 애들도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얼른 가서 손이나 씻고 나와. 빨리 밥 먹자. 아내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등 떠밀려 가면서도 제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다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거든요. 주변의 친척들 말로는 돈을 벌어 오겠다고 했다는데 저를 맡긴 뒤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 맡겨진 뒤로 엄마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기에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고모가 할머니를 설득하기도 했다는데요. 내가 보니 엄마한테 맡겨놓고 지 인생 찾아간 거야.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얼른 제 엄마 찾아 나서야 한다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주 작정하고 나한테 맡긴 거구만. 근데 이제 와서 제 엄마 찾아서 우리 손자를 데려다 주면 잘 키우기나 하겠냐? 여기다 놓고 가버린 거 보면 글러먹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한테 어떻게 다시 맡겨? 그냥 내가 키울 참이야. 아니, 엄마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키우겠다는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제 엄마를 찾던지 아니면 보육원에 맡기던지. 엄마가 쟤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 니들한테 절대 손 안 벌릴 테니 그만 신경 끄라 그 말이야. 알았어. 그럼 나도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고모가 씩씩대며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모는 가끔씩 들러서 저를 챙겨주곤 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모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고모 입장에서야 나이 많은 엄마 홀로 손주를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고모는 항상 우리 엄마를 원망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도시락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급식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었거든요. 근데 형편이 좋지 않았던지라 반찬이라고는 김치 그리고 콩자반 뭐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특히나 김치를 많이 싸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도시락 통에 있던 김치 국물이 다 새어나와서 책과 노트가 새빨갛게 물이 들어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 아플까봐 할머니한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와서는 빨갛게 물든 책 가장자리를 도려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할머니가 봤던 모양으로 아이고, 김치가 다 샜나 보구나. 일을 어쩌니 그래? 라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 짝꿍도 맨날 그러는걸. 할미가 단단히 동염했는데 그게 왜 샜을까나? 괜찮다니까. 그래도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어. 라며 제가 활짝 웃곤 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기영이가 이렇게나 어른스럽다니까. 할머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곤 하셨어요. 그 뒤에는 할머니가 도시락 반찬통을
몇 번이나 감싸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저를 키웠기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할머니께서 저를 앉혀놓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대학 가라. 대학?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내가 빨리 돈 벌어야 할머니도 편해지지. 돈 때문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라며 할머니가 통장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할머니, 이 돈은 뭐야? 그럼 돈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이건 할미 돈이 아니고 네 거니까 너 대학 갈 때 주려고 모아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통장에는 꽤 큰 돈이 들어있었기에 제가 놀란 채 할머니와 통장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어요. 사실 그동안 너한테 못한 말이 있는데 너 혹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기억나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이 돈 네 외할아버지가 매달 보내준 돈이다. 너 쓰라고. 외할아버지가? 그래. 그래도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참 바른 분들이시더구나. 네 엄마가 널 이리 두고 나간 걸 알고는 어찌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할미한테 미안하다고 매달 이렇게 돈을 보내왔다. 너 키우면서 쓰라고 말이야.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그래.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항상 너한테 미안해했어. 그렇게나마 네 엄마가 지은 죄를 갚고 싶다고 했거든. 돈이 이렇게나 있는데 할머니는 왜 사서 고생을 했어? 이 돈은 너 공부시킬 돈이니까 아끼고 아꼈지. 그니까 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리고 대학 합격하고 나서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찾아뵈야 할 거 아니야. 그 양반들도 참 딱한 사람들이다. 딸 자식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어. 할머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두고 나간 것을 알게 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매달 제게 돈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꽤 많았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외갓집 형편은 나쁘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돈으로 지방 국립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뒤 외갓집에 찾아갔는데요. 자식 잘못 키운 우리가 죄인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뒤에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왕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외갓집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제가 저 집 둘째 딸 아들인가 보구만. 자식 두고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나갔다더니 벌써 저렇게 컸구만.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 양반들 요즘도 그 둘째 딸 얼굴 안 보고 살고 있지? 그럼 몇 달 전에도 왔다가 그냥 내쫓기는 것 같더구만. 남편도 어디서 그런 사람을 골라왔는지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잖아. 저번에도 친정 부모한테 돈 달라고 찾아온 것 같더만 저 집 아버지가 소금까지 뿌려서 내쫓아버렸다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저 양반들한테서 어떻게 그런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구만. 라며 다들 혀를 찼어요. 그렇게 저는 집 나간 엄마 소식을 그날 처음으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어떠한 정도 없었기에 그냥 무덤덤하기만 했어요. 그 뒤 우리 모두는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도 많이 편해지셨고요.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회사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웠다고 했어요. 처지가 비슷했던 우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다행히 양가 할머님들도 좋은 분들이셨기에 상견례도 훈훈하게 잘했고요. 결혼을 한 뒤에는 양가 할머님을 신혼집 근처에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했지만 양가 할머님들께서 불편하다며 극구 반대를 하셨거든요. 다만 두 분의 사이가 워낙 좋았기에 거짐 한 집에 머물다시피 하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곤 하셨어요. 같이 김치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셨거든요. 그동안 워낙 힘들게 살았던지라 그토록 평범한 일상조차도 저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양가 할머님께서 놀랄 만큼 마음이 잘 맞으셨기에 더욱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중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이 나왔는데 제가 임신한 아내에게 돈을 주며 말했어요. 이거 이번에 회사에서 상여금 받은 거야. 이 돈으로 당신 먹고 싶은 거 먹고 화장품도 사. 화장대 보니 당신 화장품 떨어진 지 한참 됐더라. 내가 열심히 돈 벌 테니까 그런 건 아끼지 말고 사서 써. 그리고 당신 과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과일도 안 사는 것 같더라.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난 괜찮아. 이제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나는데 아껴 써야지. 그리고 애기 낳고 나서 나도 다시 일할까 해. 애는 어떻게 하고 당신이 일을 한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애나 잘 돌볼 생각해. 당신이나 나나 외롭게 살았잖아. 우리 애한테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당신 혼자 너무 고생하잖아.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 그리고 내가 회사 나가 있는 동안 당신 혼자 애기 봐야 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더라. 누가 그러더라고. 애 볼래? 나가서 일할래? 그러면 다들 나가서 일한다고 한대. 그만큼 애 보는 게 힘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애기 잘 키울 생각이나 해. 그리고 그 돈은 딴 데 쓰지 말고 꼭 당신 쓰고 싶은 데 써. 알았지? 알았어. 아내가 돈 봉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님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아내 모르게 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손주 사이 요즘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이거 말일세, 얼마 안 되는데 용돈으로 써. 네? 용돈이요? 할머님께서 돈이 어딨다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으니까 넣어주세요. 아니야, 세상에 우리 손주 사이처럼 알뜰한 사람이 어딨겠나. 우리 손녀한테 들어보니 자네 매달 용돈 받아 쓴다며? 그 용돈도 아끼고 아껴서 우리 손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주고 그런다며. 내가 그 소리 듣는데 어찌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네. 이 돈으로 회사 사람들한테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그래. 내가 들어보니 직장 다니다 보면 커피도 사주고 그래야 회사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다고 그러더만. 할머님께서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시고는 급히 거실로 나가셨어요. 그렇게 돈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봤는데요. 봉투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 봉투 안에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아내에게 줬던 금액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는 아내 화장대 위에 올려뒀어요. 잠시 후 할머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뒤 아내가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돈 봉투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돈 봉투잖아.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준 금액이랑 거기 들어있는 금액이 똑같더라고. 제 말에 아내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당신 내가 준 돈 어떻게 했어? 사실 그게 말이야, 할머님께 드렸어. 뭐? 우리 할머니를? 내가 당신 화장품도 사고 그러라고 한 건데 우리 할머니를 왜 드렸어? 아니, 우리 할머니한테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시고 그런다고 하길래 고맙고 미안해서 드렸지. 사실 할머님이 우리 할머니를 정말 잘 챙겨주시잖아.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 뭐? 우리 할머니를 드렸다고? 근데 이 돈을 왜 할머니께서 가지고 오셨지? 당신이야말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오셨다니. 좀 전에 할머님이 내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 뭐야, 그럼 설마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께 이 돈을 다시 드린 거 아니야? 아마도 그런 거 같네. 뭐야, 내가 몰래 드린 건데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 거야?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럼 우리 이 돈으로 할머님들 모시고 맛있는 거 사 먹자. 다 같이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 먹으면 되겠네. 나 참, 우리 가족들은 배려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이 뭐라고?
그걸 못 써서 이렇게 돌고 돌아다니냐. 암튼 난 요즘 세상 사는 맛이 난다니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아내와 제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워낙 외롭게만 살았다 보니 가족이란 울타리가 그토록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서로를 챙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 잠깐 외갓집에 들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주 주말에 바로 외갓집으로 갔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놓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하니 슬슬 재산 정리를 하고 있다. 아, 네.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도 일부를 줄 생각이야. 저한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동안 잊지 않고 챙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넌 어떻게 된 게 착하지 착한 네 아빠를 그대로 빼닮았구나. 네가 네 아빠를 그대로 빼다 박아서 우리가 더 죄책감이 드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생전 네 아빠가 우리한테 그렇게 잘했었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보다 우리한테 더 잘했어. 착해도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다. 외할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네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빠 그렇게 되자마자 네 엄마가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을 나갔었다. 근데 네 아빠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갔어.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구나. 외할아버지께서 다시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엄마라는 사람이 남자와 눈이 맞아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물론 전 할머니한테 맡기고 말이죠.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났다는데 그동안 뭘 했던 것인지 꽤 많던 재산을 다 날려먹고는 빈털터리로 외갓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단숨에 내쫓아버렸고요. 아마도 새로 재혼한 남자가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다 말아먹은 모양이었어요. 돈이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외할아버지한테 찾아온 것 같았어요. 재혼한 남자와 함께 와서 싹싹 빌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엄마와 그 남자에게 소금까지 뿌려서 내쫓아버렸답니다. 그 뒤에도 엄마와 그 남자가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왔지만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저승 가면 착하디 착한 정서방 얼굴을 어찌 보겠냐.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그리고 이건 원래부터 네 몫이었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할아버지, 저는 진짜 괜찮아요. 지금도 먹고 살만 하고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하냐. 이건 우리 마음 편하자고 너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 그냥 받아두거라. 이 땅 팔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명심하거라. 라며 외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을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할아버지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은 뒤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날은 우리 아들 100일이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초대를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생모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안 것인지 생모가 아주 당당하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다가 기분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생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는데요. 생모가 껌까지 질겅질겅 씹으며 앉아!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넌 어쩜 죽은 네 아빠 판박이다! 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기에 생모의 얼굴이 잘 기억나진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던 생모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엉망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옆에 재혼했다던 남자도 같이 있었는데요. 같이 살면 닮는다고 했던가요? 도대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지 둘이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생모를 만나고 싶진 않았기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바쁘니까 용건만 말씀하시죠. 넌 어쩜 말투까지 네 애비를 그대로 빼다 박았니? 네 애비라는 인간도 너처럼 참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인간이었지.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한 건데 사는 내내 지루해서 혼났다니까.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욕보이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야 내가 배우자였으니까 다 가져간 거고. 왜? 널 네 할머니한테 맡겼다고 나한테 불만인 거냐? 저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죠? 잘 알면서 왜 물어? 생모가 딱딱 소리내어 껌을 씹어대며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땅을 넘겼다고 하더구나. 생모가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를 부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인지 생모는 외할아버지가 제게 준 땅에 욕심이 나서 불이 나게 쫓아왔던 겁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랑 너는 남남인데 네가 그걸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요즘 들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있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줄 걸 너한테 잘못 준 모양이야. 그러니까 넌 조용히 그 땅 나한테 넘겨. 뭐라고요? 제가 왜요?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만들 가보세요. 어머, 이럴 때 보니 니네 아빠랑 정반대네. 네 아빠 같았으면 순진에 빠져서 그냥 넘겼을 텐데. 그렇네요. 참 안타깝게도 내 피 속에는 아버지 피도 있는데 당신 피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이랑 똑같이 행동하나 보네요. 뭐야? 뭐가 어쩌고 어째? 널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전 할 말 없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생모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외할아버지께서 뛰어오시더니 순식간에 그 남자의 귓방망이를 날려버렸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움찔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외할머니께서 생모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기 왜 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생모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거사. 오늘이 네 손자 100일이다. 근데 할머니란 사람이 이딴 짓을 해? 니들이 인간이야? 뭐 100일? 그럼 말을 했어야지. 내가 알고 왔나? 나도 몰랐지. 몰랐어? 넌 뭘 그렇게 맨날 몰라? 대체 네 머릿속에는 뭐가 들은 거냐? 우리가 전생에 뭔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너 같은 자식을 낳은 건지 모르겠다. 그니까 왜 그 땅을 쟤한테 줘서 이 사단을 만드냔 말이야. 네가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한다. 내가 들어보니 둘 다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더구만. 내가 니들 콩밥 한번 먹여줘봐. 어떻게 할래? 콩밥 먹어볼래?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장인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네 장인이야? 난 너 같은 사기꾼 사이 둔 적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다리몽댕이를. 너 내가 한 번 한다면 하는 거 알고 있지? 한 번만 더 우리 눈에 띄기만 하면 그때는 그냥 콩밥 먹여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생모와 남자가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두 분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 제 등을 토닥여주시며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이 하랩이 업보다 업보야. 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생모와 통화하는 소리를 외할머니가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누구요? 엄마요? 라고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기에 살짝 나왔었는데 두 분께서 뭔가 이상해서 제 뒤를 따라오셨다고 하네요. 그 뒤 생모를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더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자주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두 할머니께서는 요즘도 참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 마음이 잘 맞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